자, 이번 차시 내용은 슬슬 64페이지 가시면 외국법인 문제입니다. 외국법인. 자, 외국법인은 이제 그래도 나온 지가 조금 됐네요. 그래서 외국법인도 기본 내용을 좀 정리해 볼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외국법인에 대한 거는 많이들 이제 다 버리고 안 가져가려고 하시는데, 사실 외국법인 문제는 비거주자 문제랑 같이 맞물리는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좀 정리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체계는 좀 잡아서 기본을 쓸 수 있게 만드시는 게 항상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외국법인 문제 잠깐 볼게요. 외국법인은 일단 우리 뭐 비영리법인 주제를 좀 봤었는데, 외국법인도 이제 외국법인의 범위하고 납세의무 범위라는 건 기본입니다. 자, 먼저 외국법인의 범위라고 하는 게, 외국법인은 이제 내국법인과 달리 우리 내국법인의 반대니까 내국법인 기준 생각해 보시면 국내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있는 거지. 내국법인은 또는 주사무소나 본점은 외국에 보냈다 하더라도 사업을 실질 관리한 장소를 국내에 두면 외국법인이잖아요. 그 외국법인은요. 그러면 반대, 국내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없고, 또는 그리고 사업의 관리 장소도 국내에 두지 않아야 되는 거죠. 둘 다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외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사업을 관리한 장소도 두면 안 됩니다. 둘 다 없애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국내에 있어버리면 내국법인 되는 거니까 둘 다 외국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경우인데 이게 외국 법인 돼야 돼. 법인. 이게 법인이 되려면 법인성 요건을 맞춰야 되는 건데, 요거 암기하세요. 그죠? 암기. 그래서 여기 이제 사실은 네 가지가 있다가 지금 세 가지로 줄었는데, 몇 년 전에 개정해서 이 외국 법인을 볼 거냐 아니면 뭐 비거자로 볼 거냐, 이런 식의 어떤 판단이죠. 법인성 요건입니다. 이게 법인으로 볼 거냐 아니냐.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조세 조약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법인끼리 어떤 조약 내용에 법인일 때 적용되는 게 있고 개인일 때 적용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법인일 때 적용되는 거 하려면 법인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조약이나 이런 것들은 외국에 있는 외국법인과의 어떤 문제도 있는데, 그때 외국법인을 법인으로 취급할 거냐 말 거냐 규정이, 우리나라의 규정이 과거에 없어가지고요. 이게 문제가 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규정을 부랴부랴 넣은 건데, 넣으면서 이런 경우는 법인이다, 외국법인이다. 그러면 법인으로 보려면 그 설립된 나라, 외국법인이지만 그 나라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가 됐거나,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돼 있거나, 구성원들은 유한 책임만 지고 법인이 이제 별개죠. 이게 법인성이라는 거야. 그다음에 이 정도 아니라면, 그러면 동종 유사 단체가 우리나라 상법이라든가 등등의 국내법에 따라서 법인인 경우, 이때는 이때 너도 법인을 보겠다. 이 세 가지는 쓸 수 있게 준비하는 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외국 법인의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하나 더 있던 게 이제 그게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된다고 해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만 지금 남아 있는 것만 외우시면 되고요. 설유동이라고 해놨네요. 외국법인 범위. 이것도 외우기 좀 어렵다라고 봐서 앞자 따놓은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범위입니다. 납세의무는 각사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당연히 외국법인들은 국내 원천이라는 게 키워드죠. 국내 원천. 그 다음에 토지 등 양도는 내고요. 미완료나 청산소득 안 낸다. 뭐 다 알고 계실 거니까 어렵지 않고요. 이때 국내 원천되는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게 있지? 10가지가 있습니다. 앞자 따놨죠? 이배, 부선사, 인양사유기,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여유가 좀 되시면 그러면 이 부동산 소득하고, 그다음에 양도 소득하고, 유가지권 양도, 특히 유가지권 양도, 요거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국내사업장 입구 없구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주식과 채권 나눠서 주식과 출자 지분 외에 이렇게 구분하죠. 채권이라고 구분하지 않는 법전의 표현은. 근데 어쨌든 주식과 채권 써도 돼요. 주식과 채권 나눠가지고 국내사업장 있다면 없다면 나눠서 이 범위 정하는 거, 이런 것들은 쪽에서 충분히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유가증권 테마가 외국법인 쪽에서 나름대로 안에서 중요도가 좀 높은 테마니까 요거를 좀 기본서에 있는 걸로 좀 잡아서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내사업장이 있다면 상장, 비상장 모두 과세한다, 이렇게 돼 있고,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그때는 비상장은 모두 과세하고 상장 주식은 우리 25% 지분 갖고 따지죠. 지배 목적이 아니라면 그때 과세하지 않겠다, 제외하겠다. 계속해서 5년이죠. 25% 이상, 25%를 넘게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때 한다. 뭐 그런 얘기들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조금 챙겨보란 얘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그 다음에 기타 소득 돼 있네요. 요거를 좀 정리해 놓고, 다들 많이 외우니까 앞자 따가지고 잘 잡아 놓으시면 같이 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미완료나 청산은 과세 납세의무 없다라고 해놨네요.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비영리법인은 일단 출발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게 국내사업장이라고 하는 거야. 요것만 별도로 물어볼 수 있어요. 기본상으로 또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 있고 없고가 과세 방법도 달라지고 등등, 또는 과세 범위 아까 할 때 국내사 있으면 없으면 아까 구분해서 한번 정리해 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중요합니다.
이때 국내사업장이라 하면 이제 사업의 전부 일부를 수행하는 그죠? 고정된 장소. 우리 이제 부가가세 공부할 때 요즘 사업장이라고 하는 건 비스무리합니다. 그죠? 그래서 고정 장소에서 어떤 부가 창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얘는 이제 사업을 행하고 있는 고정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국내 사업 있는 거 본다. 근데 이런 고정 장소가 없어요. 장소적인 요건은 만족 못했어요. 그렇지만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를 두고 그런 자를 두고 경영한다면 그러면 이때는 고정된 어떤 사업장 있는 것처럼 취급해서 과세 방법 등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내 사업장을 둔 걸로 본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를 두면 자 여기 안에 키워드는 어떤 외국 법인의 그 명의로 된 외국법 명의의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예요. 근데 이런 권한은 갖고 있지 않더라도 계약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 이 키워드를 잡아가지고 해놓으시면 됩니다. 의제 국내 사업장이라고 하는 거죠. 국내 사업장을 두지 않았지만 있는 걸로 봐서 과세 방법을 달리하겠다. 그러면 과세 방법이 어떻게 돼 있느냐를 보시면 되겠죠. 외국법인은 과세 방법 둘로 구분합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로 구분합니다. 종합과세 안에는 대상. 자 종합해서 과세하는 거는 안전하니까. 자 다음 연도 3월 말에 신고납부 똑같이 내국법인처럼 똑같이 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국내 사업장이 있어야 돼요. 그죠? 있어야 돼. 있으면 종합과세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있거나 또는 국내 사업장 가지고 있지 않아도 안전하다 이거죠. 부동산 소득이 있다면. 이렇게 하면 이 두 가지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예외로 국내 사업장 가지고 있더라도요. 국내 사업장을 허울 뿐이고 자, 다 이것저것 해서 도망 먹튀하려고 다음 연도 3월 달에 신고납부를 기다리게 하려고 그래서 국내 사업장을 허울 뿐이고 잠깐 둔 다음에 그다음에 관련이 없는 것들 막 발생시킨 다음에 도망가 버리면 안 되니까 국내 사업장과 실질 관련이 없거나 귀속되지 않는 관련되거나 귀속되지 않는 소득은 제외한다. 얘는 뭐가 됩니까? 분리과세 그때그때 원칙 인수해서 이걸로 안전하게 합니다. 신고납부라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해서 원칙 예외 나눠 쓰시면 되고요. 이제 과세하는 내세 종합과세할 때 방법은 이제 과표구하고 등등하고 내국법인을 준용한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표현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내 원천되는 10가지 소득을 합계를 내요. 합계낸 다음에 이비소 빼는 게 우리 익숙한데 얘는 이비 빼고요. 그다음에 외국 항행 소득을 뺍니다. 이비항이네요. 이비항. 외국 항행 소득에 대해서는 상호 면세주의. 그 나라가 해주면 우리도 해주고 안 해주면 안 해준다. 그래서 그런 맞물리는 문제가 좀 추가되어 있고요. 과표 구한 다음에 각각 쭉 구하는 거는 일반 내국법인 쪽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도 언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종합과세일 때 과세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리과세가 나오는데 분리과세는 원천인수하고 종결시켜 버리는 것도 일반적이죠. 근데 다만 이제 양도소득은 알다시피 신고납부 분리과세라고 특이한 용어가 나오죠. 신고납부를 하는 분리과세가 되는 거야. 근데 그 외의 것들은 다 원천인수하고 종결시켜 버리는 겁니다. 요게 분리과세. 예외는 양도소득은 신고납부한다. 원천인수 해요? 특이하죠. 외국법인의 양도소득은 우리나라 일반적인 양도소득 원천인수 안 하는 것들에 불구하고 얘를 한다. 근데 하는데 그게 예납이다 이거죠. 즉 신고납부를 한다는 거야. 신고납부할 때 이때 뗐던 금액은 기납부세로 빠집니다. 그래서 신고납부 분리과세라고 특이하게 불러요. 양도소득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법은 원천인수한다. 원천인수 세율 같은 것들 외워야죠. 2배 4인기, 2배 인사기, 2배 4인기. 그다음에 선사, 유양. 양도 쪽은 10% 20%, 수익 금액의 10%, 양도 차액의 20%. 양도금에서 취득가액이나 기타 필요 경비 같은 것들 차감해서 이제 한다. 기타 경비를 차감해서 한다. 이렇게 해서 거기 금액의 20%라든가 수익 금액의 10%라든가 둘 중에 작은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업 활동 통해서 한 거니까 2%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비용이 차감되는 그런 개념의 소득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수익 금액 2%만 하면 된다. 근데 나머지 요것들은 20%입니다. 자, 그럼 이자 배당도 20%네요. 그래 버리면 외국법인들이 국내와 대한민국이 같은 이자 배당은 20% 건다. 자기 나라에는 14%인데 이럴까 봐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자금 조달하고 하는 과정에서 채권 발행하고 할 때 문제가 되니까 국가나 지자체, 아니 국채, 지방채, 또 일반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등은 그냥 14%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 예외가 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분리과세한다. 세율 좀 외워놓으시는 거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에 대한 정리 좀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가지권 양도소득의 신고납부 특례 내용인데 특례 내용인데요. 이게 조약하고 맞물리는 거잖아요. 조약. 그럼 조약에다가 정해놓은 게 있다. 이게 보면 국내 사업장이 없습니다. 없으면 일반적으로 분리과세가 되는 거지. 일반적으로 고정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 세금 떼고 원천 인수하고 끝내야 되는 상황인데 보니까 조약에서 자 서로 간에 이제 몇 프로 등등 이제 매매됐을 때 그때 기준을 만들어서 충족하면 과세하겠다라고 조약이 적용돼 버리면 그때 원칙 인수를 해야 되는데 할까 봤더니 이 기준을 만족 못한 거야. 못하니까 안 하고 원칙 인수. 못하니까 과세 안 되나 보다 안 하고 했는데 2회 이상 양도함으로써 다 연간 지나고 나니까 이 요건을 충족하게 된 거야.
이때는 그때는 아니었는데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동일 사업연도에 2회 이상 양도 기억하시고 조약의 유권을 그때는 아니었는데 합쳐 보니까 충족이 됐다 이거죠. 10% 넘어가면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정한 게 충족이 됐으면 그때는 알아서 양도에 속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알아서 신고 납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을 만든 취지는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원체 인수의 어떤 법률 관계, 법적 성격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한번 그거는 소득세 뒤쪽 가서 이제 말씀 한번 드릴 겁니다. 중요하게 다룰 거니 그때 한번 보시는 걸로 하고요. 요게 이렇게 신고납부금을 얘한테 부여하지 않으면 얘는 분리과세니까 국가가 얘한테 직접 징수 권한이 없습니다. 신고납부금을 부여해야지만 국가가 안 했을 때 세금을 걷어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들어온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원체 인수의 법적 성격, 법률 관계, 당사자 간에 그 얘기 뭔지 중요하게 봤던 거 기억나시죠? 그 내용을 나중에 얹어서 봐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해서 생각해 놓으시면 되고요. 지점세는 뭐 과거에 출제가 될 때 지점세를 같이 물어봤었습니다. 지점세는 이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자회사라든가 하고 지점 형태로 왔을 때하고 어떤 불공평 이런 것들 해주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지점에 대해서 법인세에 추가해서 이제 과세에서 자회사 규정과 지점하고 이제 맞춰주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취지만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가져갈 수 있으면 좀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국법인에 대한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차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